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싸운 사람들 가운데는 총이 아니라 핀과 오선지를 무기로 삼고 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용용한 조선인민군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적들의 침략의 아성인 서울시를 해방했고, 놈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한강을 건너 남으로 진격했습니다. 모두와 같이 나아가는 부대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전선 전리길에서는 진군 또 진군이라는 새로운 진군가가 높이 울렸습니다. 전시가요 진군 또 진군은 전쟁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창작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창작한 사람은 당시 국립가곡극장의 전속 작곡가였던 황학근 동지였습니다. 황학근 작곡가는 해방 후에 많은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그의 대표작들을 보면 무반주 합창곡 북성포 뱃노래, 벼가오라로 갈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즐겨 부르는 꼭꼭 숨어라, 봄을 찾아내기와 같은 노래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작곡가는 제일 선참으로 군사동원부에 찾아가 자기를 전선으로 보내줄 것을 열렬히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작곡가를 만난 군사동원부의 부장은 그에게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작곡가 선생님은 노래를 지어주십시오 하고 말하며 작곡가의 입대를 절대로 승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25살의 열혈 청년 황학근 동지는 작곡가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깊이 자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너다와 같이 진군하는 인민군대의 그 승리의 소식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할아버지는 지도에다가 해방된 남녘의 도시와 마을들을 붉은 별을 누워가면서 자기의 마음도 그 진군하는 대여 속에 같이 세워보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그 할아버지가 선물로 받은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은 수용님께서 해방 후에 우리 음악가들이 악기가 없어서 음악 창작에서 애로를 겪는다는 것을 아시고 4명의 작곡가들에게 이 피아노를 보내주셨다. 우리 할아버지도 그 4명의 작곡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이 피아노를 치면서 마을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방송원의 격정이 넘친 목소리가 매일과 같이 울리곤 했습니다. 작곡가의 머릿속에 전투적인 시호와 격동적인 선율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피아노에서 밤새도록 심찬 선율이 울렸습니다. 드디어 전선의 군인들과 후방의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줄 또 한편의 심찬 진군가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날 조선인민군 협조단은 해방된 서울 시민들 앞에서 첫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공연 무대에서 가요 진군 또 진군은 남성 합창으로 힘차게 울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인민군 협조단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데 김일성 장군의 노래, 조국보의 노래, 공하고 선포의 노래, 그 다음에 진군 또 진군, 이 노래를 얼마나 유창하게 부르는지 완전 배우들과 환자들이 목소리가 다 합쳐지고 만세 소리가 막 울려나오고 막 환자들이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나도 전선에 나가갔다고 이렇게 정말 그 노랫소리에 감동이 돼서 정말 환자들이 우리 간호원들을 막 졸라대고 의사들을 졸라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민군 용사들은 진군 또 진군을 높이 부르며 나무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조국의 푸른 바다 남해가 파도쳐 설레었습니다. 작곡가 황학근 동지는 그 후 서울 전차사단의 노래를 비롯한 여러 편의 음악 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군 전사들을 크게 고무했고 전승의 날을 앞당기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1952년 2월) 어느 날 이른 새벽, 당시 1211고지에서 싸우고 있던 어느 한 중대에서는 중대장이 출발을 앞둔 한 저격수 조에 전투 임무를 주고 있었습니다. 조장은 10대의 애티나는 외줄배기 전사였고 조원은 어깨에 견장이 없는 군복을 입은 수염터가 검실한 대원이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어딘가 유다른 데가 있는 이 저격수조의 조원은 무기도 당시 저격수들이 이용하던 보총이 아니라 기병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조원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시 내무성 협조단에서 중위의 견장을 달고 종군 작가로 활동하던 리선을 동지였습니다. 아버지가 1211고지에서 종군할 때 의원이 입단 지 1년밖에 안 된 전사의 일기 수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전사는 저격수였는데 그 수첩에는 미국놈 100놈이나 쏘아잡은 전투 성과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몹시 흥분된 아버지는 중대장을 찾아가 그 전사와 함께 조크로 보내달라고 제기하였습니다. 중대장은 신변 안전 문제로 아버지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강심을 먹고 연대장 동지를 찾아가 내가 타선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위대한 승림이 주체의 전법을 가지고 좋은 글을 쓰자고 왔지 여기서 쌍경이나 올라오지 않았다 하면서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이라여 아버지는 전사와 함께 조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조장은 조원에게 명령했습니다. 주의, 1분에 3m씩 전진할 것. 조원은 자디 찬 땅바닥에 엎드린 채 조장의 명령대로 새벽 어스름을 헤치며 조금씩 기어갔습니다. 드디어 목적한 참호에 도착하여 날 밝기를 기다리던 작가의 뇌리에 가사의 첫 구절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막 떠오르는데 숨소리마저 조심히 내야 하는 적구의 중앙에서 어디에다 적을 내야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가는 할 수 없이 떠오르는 굴줄을 머릿속에 기억해두어야만 했습니다. 가사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 리선을 동지는 입속으로 가만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니 그날 적구에서의 인상적인 아침 식사를 건너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날 작가가 속한 저격수조는 직승기 조종사를 포함한 7놈의 미군 장교를 살상하고 후방물자를 실어 나르던 적들의 직승기까지 격추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무사히 중대로 돌아왔습니다. 리선을 동지는 첫 전투에서 위훈을 세운 공로로 중대장의 구두 감사를 받았습니다. 온 연대가 작가의 전투 위훈담을 전해 들으며 감탄할 때 그는 자기가 창작한 저격수의 노래 가사가 저격수들의 열렬한 호평을 받은 것을 두고 기쁨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창작된 가사를 보고 몹시 흥분한 당시의 모영일 작곡가가 단숨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리하여 저격수들의 전투 모습이 풍부하게 형상된 가요 저격수의 노래가 창작되었습니다.
전시가요 저격수의 노래는 싸우는 거지와 후방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졌으며 그 후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 속에 세계 청년학생 축전 무대에서도 높이 울렸습니다. 지난 저국해방 전쟁 시기 우리 조격수 조원들은 이 조격수의 노래를 소리 높이 부르면서 수많은 족들을 살상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온 나라가 다 잘 알고 있는 백발백중의 명사수 변익두동지도 있었습니다. 해방 전 3대를 모습으로 살아온 변익두동지는 해방 후 38도선에서 군사복무를 하면서 족들의 무장도발을 짚으시기 위한 여러 전투들에 참가해서 총탄 한 발에 족 두 놈을 싸잡은 것을 비롯해서 200여 놈이나 살상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이런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백발백중의 명사수라고 송악산의 허랑이라고 감높이 내세워주셨습니다. 이런 크나큰 믿음을 받아하는 변익두동지는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이 개시된 다음 날에 벌써 법용총으로 족 비행기를 싸잡은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족들과 비행기를 사냥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 이런 그를 늘 잊지 못해 하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를 전쟁 시기에 진행된 세계 청년학생 특전에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 유명한 호박물줄 이야기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수달리는 우리 대표단 성원들 가운데 총탄 한 발에 족 두 놈씩 싸잡은 명사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만나고는 그의 위훈을 듣고 너무나도 감동돼서 그에게 선물로 무엇을 달라는 거고 물었습니다. 그때 변익두동지는 그가 회담을 할 때나 또 늘 사색을 할 때 몸에 가지고 다니던 그 호박물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달리는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던 그 애용품을 주저없이 내놓으면서 김일성 동지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변익두동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전 모습으로 천대받던 장석조 동지와 리백은 동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인민군 전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영웅으로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자라나게 됐으며 우리 조격수 조원들은 전쟁 전 기간 16,800여 놈을 살상하는 빛나는 위훈을 세움으로써 저국해방 전쟁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선에서 병사들이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울 때 후방의 인민들도 전시 생산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후방에서 장작 사업을 벌이는 나의 가슴에도 조국은 공로 메달을 달아주었다. 내가 일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받은 메달이었다. 훗날 작가로 장작지도 일꾼으로 사업하면서 많은 훈장과 메달들을 받았지만 나에게는 그 공로 메달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곤 한다. 왜냐하면 그 메달이야말로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때 내가 조국 앞에 인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살았다는 증거로 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전쟁 전에 평북도에서 문해청 사업을 받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20대, 정말 젊었지요 뭐.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더원의 작가 예수님들을 망라시켜가지고 평북도 전시문화예술 공작대를 묶고 대장으로 사와였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세상에 부름없어라 노래를 지은 김혁 선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시문화예술 공작대는 전선 원호, 전시 생산에 떨쳐나선 인민들을 고무하는 시, 노래, 가곡, 연극을 창작해가지고 인민들 속에 들어가서 공연하였는데 그때마다 인민들이 참 좋아했던 이 시기 정서천 선생은 가요 복수아리다, 가곡 샘토마을의 새 전설 등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싸우는 후방의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했습니다. 그 후 그는 문해청 중앙위원회에 소환되어 선전사업을 맡은 부장으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선전사업을 위해 많은 길을 걸어야 했던 그는 대없이 달려드는 적기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그 몇 번이었는지 모릅니다. 1951년 7월 30일 미세의 야수들은 한밤중에 평양시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때 대동강 기술계에 자리 잡고 있던 문해총 총사도 죽들이 직탄을 받고 순간의 잿더미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장편 소사시 백두산을 창작한 혁명시인 조기천 선생도 사무실에서 원고지를 부여하는 채 애석하게도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못내 가슴 아파하시면서 작가 예술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하도록 음정 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소개된 곳이 당시 평안남도 대동군 시정면이었습니다. 1952년 여름 어느 날 긴장한 창작 활동을 벌이던 시인이 잠깐 머리쉼을 하려고 마을길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위장망을 쓰고 밭에서 김을 매던 한 처녀가 웬일인지 호미자루를 막 집어던지고 기쁨이 넘쳐 달려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시 식량 증산에 언제나 앞장서는 일 잘하고 마음씨 곱기로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작가도 잘 아는 처녀였습니다. 오솔길을 지나서 시냇가의 돌다리를 건너서 달려가는 처녀의 모습은 꼭 한 폭의 그림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작가에게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한 할머니가 웃으며 방금 우편통신원이 왔다 갔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영문을 알아차린 시인의 얼굴에 빙고리의 웃음이 비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으나 시인의 눈앞에 기쁨이 넘쳐 달려가던 처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고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난 작가는 한밤을 꼬박 밝히며 낮에 보았던 광경을 그대로 글줄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영문을 몰라 오리둥절했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제목은 아무도 몰라라고 달고 가사의 매 절에서 아무도 몰라라는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 주었습니다. 처녀는 춤추듯 집으로 달리네. 김매던 하늘처럼 집어 던지고 달려가는 처녀 맘 아무도 몰라. 덜덜이 흐르는 맹물에 빠져도 훅하도 모르고 집으로 달리네. 정서에서 찾아온 한장의 편지를 처녀가 받은 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공연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 노래는 아주 노래하고 가사하고 밀착이 잘 된 노래란 말입니다. 자기가 두고 온 고향, 자기 부모 처자들이 생각이 나게, 그래서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해서 내가 독창곡으로 택해서 많이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를 땐 그 병사들이 특별히 좋아한단 말입니다. 첫 시작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그리고 막 재청해서 다시 부를 때도 있고, 후방에서도 많이 불렀죠, 공연할 때. 전시가요 아무도 몰라는 싸우는 전사들과 후방인민들에게 커다란 힘을 안겨주며 온 나라에 높이 올렸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수많은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전선에 나간 남편과 애인들을 대신하여 전시 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전숭의 수포가 오른 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새 세대들은 1950년대 영웅 전사들의 조국보위 정신을 새겨주는 전시 가요들을 사랑하며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의 가슴마다에 그 고귀한 제부를 안겨준 창작가들의 위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승리에 이바지한 전시가요 창작가들. 그들은 자기들의 높디는 심장으로 승리할 조국을 긍지 높이 노래한 참다운 전사들이었으며 진정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